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딱 1년, 만으로는 1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오늘 이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이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서입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 판단을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의 냉정한 시선으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부터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반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제 힘으로 직접 모은 돈으로 제 몫을 마련했고, 남편은 어머님의 금전적 도움을 받아서 결혼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반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자립한 저와 부모의 손을 빌린 남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IT 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 직후 바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한 분야에서 일해왔고, 성실하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삶이 제게는 삶의 동력이자 자존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기도 했고, 프로젝트 마감 직전엔 며칠씩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했던 기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맡은 일을 완수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은 그 어떤 말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갖게 해주는 일이었죠. 반면 남편은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진 않았지만 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들을 전전했고, 뚜렷한 목표나 야망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남편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온순한 성격과 저를 배려해주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처럼 세상과 부딪히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남편 같은 부드럽고 느긋한 사람과의 균형이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 우리는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더라도 제가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누군가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면 남편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기로요. 남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집안일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흔쾌히 수긍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정말 내 인생과 커리어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조건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전업이 된다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하신 상태셨고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는데 몸 상태가 여전히 완전하진 않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고, 앞으로 전업으로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대학생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어떤 가족을 모신다는 결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인지, 또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겐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할 부모님조차 없다는 현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조언해 주셨을까, 아빠가 계셨다면 단호하게 말렸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밤마다 혼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남편의 제안은 어쩌면 당연한 효심일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함께 작용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육아에도 살림에도 손이 되어주실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든든하게 우리 곁에 계셔줄 존재가 될 거라고 어쩌면 막연한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선택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차차 아시게 되겠지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의 사랑과 책임, 현실과 미래를 모두 고려한 끝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을 받아들였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약 6개월 정도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도 직장 생활에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신혼의 설렘도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죠. 저희 둘 다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도 슬슬 아이 계획하지 않냐는 말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 스스로도 아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합의했던 대로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 남편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그런 계획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이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마자 남편이 느닷없이 회사에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너무 힘들어. 일은 많고 월급은 적고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퇴사를 결심했고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직할 곳을 확실히 정하고 나서 퇴사하는 게 낫지 않아? 지금 당장 그만두면 나 혼자 벌게 되잖아. 하지만 남편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나중에 이직할 때 알아볼게. 라며 결국 일방적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어머님을 모셔오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내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님 모셔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혼자 계시기도 힘들어하시고 요즘 따라 자꾸 허리도 아프시다 그러고 내 마음이 너무 걸려. 사실 남편이 어머니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안 되라고 자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이 아니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고 어머님께서 암 수술 이력을 갖고 계신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차마 단칼에 거절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이유는 많았어요. 지금은 맞벌이도 아닌 상태이고 제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면 제 부담이 2배, 3배로 늘어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님과의 생활이라는 건 단순히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는 일이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를 조율해야 하고 일상 속 수많은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점을 남편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달쯤 전 남편의 반복된 요청과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이 생기면 함께 살게 될 거니까 하는 타협적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이신데 과거 암 수술을 받으신 이후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편이라 집 밖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딱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활동성이 줄어들고 피로를 자주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시고 자연스럽게 집안의 공기를 시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직 준비 중이라는 명목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감을 못 잡은 상태이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살림을 도맡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선택한 걸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는 조건은 이해했고 동의했지만 그 시점이 이렇게 예고 없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앞당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업의 과정에 시어머니까지 포함될 줄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기가 좀 당겨진 것뿐이라 여겼지만 요즘은 그 시기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흐름에 제가 떠밀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점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대 차이겠거니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그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섰고 저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부부 사이의 평화까지 조금씩 갉아먹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겪게 된 문제는 어머님께서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걸 보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일 내내 일하고 지쳐서 겨우 주말이 되면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숨 좀 돌리며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주말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모습이라도 보시면 꼭 빨래는 했는지 청소는 했는지 하나하나 집안일을 지적하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려 하셨어요. 마치 며느리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초반에는 신랑이 몇 번이나 저를 대신해 나서서 어머님께 와이프는 주중에 회사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오니까 주말만큼은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껄껄 웃으시며 나는 그 나이에 시집와서도 논 적 없어 하시거나 그러다 며느리 버릇 나빠진다고 하셨죠. 신랑이 말려주는 게 고마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리는 강도도 점점 약해지고 횟수도 줄어들더군요. 마치 신랑도 어머님의 기세에 지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신랑이 중간에서 어머님을 설득해주니까 꾹 참고 어머님의 잔소리를 그냥 안 들리는 척하고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어머님의 잔소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며느리가 저렇게 빈둥거리지? 저런 며느리를 둔 우리. 집안 꼴이 우습다는 식의 말을 마치 혼잣말인 척 흘리며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주말에 집안일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남편이 식탁 치우는 동안 설거지는 제가 도맡아 했고 빨래를 널거나 개는 일도 종종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자발적으로 했던 집안일도 어머님의 끝없는 지적과 잔소리 속에서는 점점 더 하기 싫어졌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뭐라 하시겠지 싶은 생각에 손이 안 움직이고 결국은 일부러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게 반항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어머님이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혼잣말로 푸념을 하시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런 일을 해야 하냐, 가슴이 찢어진다며 한숨을 내쉬시는데 그 말들이 다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는 주말이면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하고 숨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늘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남편은 알겠어. 내가 다 정리할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말뿐이었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남편은 갈수록 그 말을 말리는데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죠. 결국 모든 걸 제 감정과 인내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건 저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혼잣말인 듯 하지만 누가 봐도 저 들으라는 듯한 말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지 여자가 회사 다녀와서도 집안일 다 하고 애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다 했어. 그런데 요즘은 말이야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 너무 달라졌어. 그 말투엔 한숨이 잔뜩 섞여 있었고 듣는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신 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뼛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게 마치 넌 요즘 여자니까 나약하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애둘러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어느 날은 그러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잘난 아들이 저렇게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니. 나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 그러고는 주방 한쪽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몇 번을 봤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처음엔 저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부족했나? 더 노력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니 이제는 지겹고 답답함만 남더군요. 집에서 주말 내내 어머님의 푸념과 탄식, 한숨을 계속 듣고 있자니 마음이 지쳐서 일상이 피폐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쉬지를 못하는 느낌이었고 주말만 되면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는 기분이었죠. 남편에게도 수차례 말했습니다. 자기 제발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 난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알겠어, 내가 얘기할게. 하지만 그게 진짜 얘기한 건지
그냥 말만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제 답답함은 점점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어요. 결국 어느 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면 나 절대 못 참아. 당신이 어머님께 확실히 못하게 해줘.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이 너무 과격하다며 그렇게 살아오신 어르신께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냐며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일부러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최대한 조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성이 조금 높아졌던 걸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눈을 부릅뜨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고 쏘아붙이셨고 저는 얼떨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물이 글썽이며 돈 번다고 남편을 무시하냐? 우리 아들 얼마나 불쌍하냐? 아들 고생시키고도 얼굴이 저렇게 뻔뻔하다니라며 또 울먹이셨어요. 그 순간 정말 진심으로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집이 아니었어요. 쉬는 공간도 안정을 주는 공간도 아닌 긴장과 눈치의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했던 말을 마침내 시어머니께 직접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전업주부고요. 그럼 당연히 주말에는 제가 집안일 안 해도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죠. 저는 일주일 내내 야근도 많고 잠도 부족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이에요. 주말에는 제발 저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더군요. 옛날에는 말이야,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고 살면서도 돈 벌고 애 키우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그랬어.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몰라. 맞벌이에도 여자들이 집안일 다 했고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야. 저는 잠시 어이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사위들은 장인, 장모 모시고 살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했나요? 전업주부였던 여자들은 남편 쉬는 날 집안일 시켰어요? 어머님은 지금 상황을 너무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어디서 그런 말대꾸를 배웠냐?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도 감정이 치밀어 올라 소리 지를 뻔했지만 꾹 참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배신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력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일 안 하고 어머님까지 저희 집에 모셔서 살게 된 것도 다 제 수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죄인처럼 눈치를 봐야 하죠? 정말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남편이 잘나서 이 집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벌어서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어머님과 따로 살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어. 나 어머님과 더 이상은 못 살아. 이 상황 계속되면 나 정말 나갈 거야. 지금이 마지막 경고야. 그 말 이후 방 안의 공기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지만 이미 늦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느낀 고통과 외로움은 한두 마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었거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차라리 근처에 조용한 집 한 채 구해드리고 당신이 우리 집 살림 다 해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님 집에 들러서 보살펴드려. 그게 아니면 그냥 어머님 모시고 당신이 나가서 따로 살아. 그렇게 봉양하고 싶으면 말이야. 그 순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끓어오르더군요. 내가 무슨 당신이 어머님 봉양하는데 돈 대주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 그럴 거면 결혼 같은 거 안 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고생을 하냐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졌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안에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진짜로
그 순간엔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기회 하나는 남겨두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강하게 나가고 난 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저에게 집안일 하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말없이 저를 쳐다보시기만 했고 가끔은 제 눈치를 보시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분명 예전 같으면 못마땅한 티를 대놓고 내셨을 분인데 조용해진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기분이 묘하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 아니야. 어머님 당장 집 얻어들이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이번엔 진짜야. 제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는지 남편도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했지만 결국엔 알겠어. 진짜 알아볼게. 이번엔 나도 더 이상 안 미룰게라고 하더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근슬쩍 도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이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기세등등하고 당당하던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기운 빠지고 조용해지신 모습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꺾이신 건지 아니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와 남편의 동정을 끌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제 자신도 싫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는 못 산다는 생각에는 단 1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숨막히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건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가 아니니까요. 제가 시어머니께 조금 심하게 말한 걸까요? 너무 직설적이었을까요? 사실 아직도 그 말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쌓이고 눌려왔던 제 감정을 억지로 감춘 채 살아가는 것도 저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 문제도 그래서 당분간은 보류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태로는 아이를 낳는 건 무책임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불안하고 예민한데 어떻게 생명을 책임지겠어요? 아이는 어머님이 나가신 후 우리 부부가 다시 안정되었을 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어머님이 나가셔야 저희 부부도 어머님 본인도 각자의 방식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 격했던 건 사실이고 저도 순간 욱해서 말이 과했던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제 성질대로만 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계였는지 이제는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심스레 의견을 구해봅니다. 제가 너무했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할 만한 말이었던 걸까요? 누구라도 솔직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명한 말씀들 기다릴게요.